브렌트포드전에서 메뉴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렌트포드전 패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붕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백 포메이션. 그건 프리미어리그에 맞지 않아. 그건 구시대적이야. 어쩌고 저쩌고. 정말입니까, 올리버? 글라스너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십시오. 그 역시 3-4-2-1 3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구단 자체 최장부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그러니 제발, 문제는 절대로 3백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경기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던 역설, 기본적인 산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 그는 최종 수비 라인에 무려 5명의 선수를 사용했습니다. 5명이나 이론적으로는 안전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축구는 이론이 아닙니다. 축구는 공간입니다. 최종 라인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순간 당신은 그 위쪽 지역에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수비수가 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기장 위의 다른 모든 중요한 지역에서 수적 열세에 시달렸습니다. 브렌트포드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멈춰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 미드필드를 거쳐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 가짜 안전함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공격 옵션을 희생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드필더 1명을 빼고 그저 수비수 1명을 더 늘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요, 그 5명의 수비진은 여전히 손쉽게 실점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맨유를 볼을 가졌을 때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볼이 없을 때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체적인 불균형, 단순한 스코어의 패배가 아닌 생각과 철학의 실패였습니다. 이 패배는 저에게 있어 루벤 아모림 감독에게 프리미어리그의 가혹함, 그리고 전술적 지능에 대한 극도로 잔인한 교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수는 전장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 우리가 라 마시아 시절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상대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브렌트포드가 어떤 팀인지는 모두가 압니다. 그들은 피지컬이 강하고 저돌적이며 경기를 피지컬 싸움 경합의 장으로 만드는데 도같은 팀입니다. 그런데 아모림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바로 그 피지컬 싸움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라인업과 경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극히 순진한 결정이었습니다. 거의 전술적 자살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마땅히 그는 그 반대로 했어야 합니다. 그는 볼을 소유하고 순환시키며 브렌트포드가 공을 쫓아다니게 만들기 위해 어쩌면 코비 마이누를 투입한 더 기술적인 라인업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복서와 주먹 싸움을 하면 집니다.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저는 루벤 아모림 역시 후반전에 메이슨 마운트와 코비 마이누를 투입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즉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맨유가 추격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라 너무 늦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였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브렌트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 구도였을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역습을 할 수 있었고 이는 바로 그들의 본질적인 플레이 스타일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플랜 B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브렌트포드가 4-2-4라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 시간 내내 우리는 벤치로부터 어떠한 전술적 수정 지시도 보지 못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도 없었고 접근 방식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과 경직성은 이 수준의 무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맨유의 주무기였던 직접적인 수직성, 다이렉트 버티컬리티를 역이용하여 바로 그 무기로 맨유를 응징했습니다. 실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맨유가 종적으로 길게 늘어질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팀의 나머지 부분, 특히 수비 라인이 강력을 유지하며 지원하기 위해 제때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라인과 라인 사이의 거대한 공간, 마치 심연과도 같은 강역을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그 전방에서 공을 빼앗기면
이러한 전술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팀은 효과적인 역압박, 카운터 프레싱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미드필더 라인 뒤쪽의 광활한 공간이 상대가 공략하도록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정상급 팀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플레이합니다. 과거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끌던 리버풀도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서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공을 잃는 즉시 달려들어 공간을 질식시킬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리버풀 역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약점을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아모림 감독도 그렇게 해내기를 바랍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제골을 허용한 직후 선수들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 증거로 양쪽 윙백인 달롯과 도르구가 후방에 깊숙이 못 박혀버렸습니다. 수비 라인이 잔뜩 내려앉으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미드필드 지역은 심각한 인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수비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은 하나의 역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단계 브렌트포드의 후방 빌드업 시 맨유의 공격수 3명이 상대 4명 때로는 5명으로 구성된 수비 라인을 압박하려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적 열세입니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없습니다. 공이 1차 압박선을 통과하여 중원으로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유의 중앙 미드필더 2명이 브렌트포드의 미드필더 3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결과는요. 또다시 수적 열세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너무나 쉽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종 수비 라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렌트포드의 공격수단 3명을 막기 위해 무려 5명의 수비수에 더해 깊숙이 내려선 수비형 미드필더 1명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6대3의 상황입니다. 가장 불필요한 곳에 비합리적일 정도의 인겨 인력이 배치되었고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실점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내려앉아 수비의 모든 인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면 제발 적어도 수비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실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몇몇 개인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수비는 수비대로 쉽게 뚫리고 공격진은 전방에 고립되어 요행을 바라는 롱볼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에 공격은 완전히 무해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파산이었습니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팀의 면모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우리는 맨유가 경기 초반에 상대를 몰아붙이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강팀다운 고속, 거수의 축구를 구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른 실점으로 인해 자신들의 축구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자신감을 잃고 말았습니다. 브렌트포드가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시죠. 브렌트포드는 매우 넓게 포진한 4명의 수비 라인을 통해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각형 압박 구조였지만 실상은 완벽하게 무력하고 쓸모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우리는 맨유가 상대 진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방 압박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을 탈취하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일까요? 그 압박 구조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던 5명의 선수들, 쿠냐, 세슈코, 은베모, 그리고 다른 선수들, 그들은 뛰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브렌트포드는 매우 단순하고 영리하게도 그 압박 대형을 굳이 짧은 패스로 뚫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전방을 향해 단순한 롱볼 한 방을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어차피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그들의 강점도 아니었습니다. 공이 길게 넘어갔고 브렌트포드 선수들은 세컨드볼 경합에서 손쉽게 승리했으며 즉시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라인을 올렸던 맨유의 5인 압박 라인은 이제 완전히 경기에서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쓸모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3분에 터진 두 번째 골은 이보다 더 뼈 아플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브렌트포드가 전방으로 보낸 단순한 롱볼 한 방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케빈 샤데는 이고르 티아고로부터 떨어져 나올 세컨드볼을 기다리며 움직입니다. 이것 또한 메뉴가 즐겨 사용하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고르 티아고와 빠르고 간결한 원투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메뉴의 수비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커버 플레이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샤데는 손쉽게 컷백 크로스를 내주었고 공격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달로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이전 경기들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저는 브렌트포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깊숙이 날아드는 스로인 하나하나의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홈팀 선수들이 코너킥이나 세트피스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지극히 단순해 보였지만 메뉴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잔인한 현실 하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브렌트포드처럼 조직적으로 잘 짜여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팀을 상대로는 패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